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끄는 굿피플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단 1분 1초가 환자의 운명을 가르죠.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창문 딱 열면은 소리가 네. 굉장히 커요. 그쵸. 이게 그 엔진 소리 때문에. 네, 엔진 소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줄이 잘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조금 무섭기는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교수님, 어떤 게 더 편하세요? 그냥 교수가 더 편한 교수님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특히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죠. 중증 외상센터. 네. 이거죠. 보셨나요, 혹시? 네,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네. 1.5배속으로 한 번 더 봐서 두 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보니까? 일단은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네. 재미는 있다. 네. 그다음에 사실 그쪽 같은 일을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하고 나는 어떤 것들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하는 일하고 당연히 비교를 좀 해봤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도 옛날에 이라크를 잠깐 갔다 왔으니까 그쵸. 저분도 네. 아프가니스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분은 히어로즈잖아요. 히어로즈. 네. 그래서 약간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죠.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히어로즈라는 말을 사실 외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왜 그렇죠?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네.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고 그렇죠. 뭐 옛날에도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뭐 내가 아무리 그 능력이 좋아서 뭐 전투기를 조정을 잘해서 네. 뭐 많은 수의 적군을 이렇게 뭐 격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배를 기르고 더 여러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저거보다는 앞으로 좀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분이 가셨던 수단도 그렇고 그분이 네. 없으면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했고 사실- 그렇지만 재밌게는 봤습니다. 또 중증 외상 전문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외상 전문의의 1세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교수님의 이름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도 올랐더라고요. 이건 참 어떻게 창피합니다. 이렇게 네. 오르게 되신 건가요? 이거 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네. 글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이 쑥스러우신 부분을 건가요?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사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논문이라든지 그냥 학문적인 거 그런 네네. 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이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쑥스럽긴 합니다. 인정받고 뭐 응원 받으셔야죠.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증 외상센터의 지원 문제. 인력 자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인력 자체가 어느 정도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금 27명이 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네. 2018년도는 13.6명 반 정도. 더 떨어졌네요. 근데 2023년도엔 더 떨어졌어요. 처음에 해보고 네. 지금 이거보다는 더 다른 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네. 새로 들어왔던 분들이 몇 년, 뭐 2년, 3년 정도 해보고 다시 나가는 그게 더 많더라고요. 뭐 농담으로 하면은 네.
저희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일하고 이 월급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저 이번 달까지만 예. 하고 나갈게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저한테 뭐 질문 들어온 게 네. 이구정 교수님 얘기가 잠깐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외과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외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주임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처음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은 2, 3년 못 버틴다고요. 왜냐면 시작했다가 대부분 다 그만두거나 그냥. 환경 자체가 워낙에 그쵸. 어려웠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목표가 있었고 그냥 고생을 했지만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저도 책 하나 쓰고 싶습니다. 되게 고생했어요. 네. 저도 그 책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못 버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힘든 일을 택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한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너만의 이유를 만들어라. 거기서도 그 백강혁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겠구나. 어떤 네.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위암을 이제 전공을 시작을 했는데 네. 낮에는 위암을 하지만 밤에는 응급수술들은 그때는 막내들이 했었어요. 그쵸. 근데 막내가 저랑 2명이 있었는데 네. 다른 막내는 저보다 후배긴 했지만은 유방 쪽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응급은 복부 쪽이 많거든요. 유방보다는. 하다 보니까 내가 위암보다는 응급수술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위암 쪽에는 수술이 몇 개 없어요. 위를 기본적으로는 위를 다 자르든지 위를 반만 자르든지 꼬매는 거. 네네. 밤에 하면은 대장도 자르고 소장도 자르고 다 해보는 거죠. 위도 있고 신장 네네. 네, 밤에 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 전문 분야예요.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아도취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 사실 이제 밤에 응급수술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남들 2시간 하는 거 있으면은 이거 1시간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나 좀 아깝다. 이거 한 분야만 하긴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분야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고 좋죠. 같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최대한 짧게 하면은 환자가 훨씬 예후가 좋아요. 2가지가 있는데 손이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단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할 때마다 똑같이 비슷한 수술이면은 같은 프로세스로 반복해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음에 뭘 할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가지예요.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또 들어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석함 안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그 안에 이야기를 좀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네, 돼 있네요. 이렇게. 밀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전 이거 근데 밀담이라기보다 다 알겠는데요. 나는 알고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다. 교수님 꽈만 봐도 알겠고요. 고생을 하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파병을 지원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사서 하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뒤가 예를 들면 고생을 해서 뒤가 좋다고 그러면 분명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렇죠. 굶더라도 나중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그러면 내가 지금 굶을 수 있죠. 굉장히 고생을 해서 환자를 2배, 3배 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더 수술을 잘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지금 모든 견디는 능력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결정은 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입대하실 때 원래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건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못 믿으시겠지만은 저 대학교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키에 앉아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키가 키가 185인데 크시잖아요. 네. 몸무게가 50대 초반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체중 미달이었던 미달이죠. 거죠? 예, 아마 5급 정도면 면제였거든요. 네. 근데 가고 싶었어요. 그냥 로망이에요. 저 사실 군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라면 당연히 그 당시는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군의관한테 저 군대 가고 싶다 얘기했더니 그거 면제하려고 그러니까요. 다들 빼는 건
어려운데 네. 그거 올리는 거는 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전문이 끝나고 군대 갈 때 되니까 괜히 그랬나 괜히 그랬나 싶으셨어요? 싶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괜히 그랬나 싶어서 군의관을 하셨는데 하면서 또 이라크 파병까지 지원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스타일이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죠? 저도 이라크 가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때 경험하는 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근데 정말 이때 경험하고 배운 게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 되긴 했네요. 맞습니다. 그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저 이거 네. 그때 갔으면은 저때 2005년도인데 그때 네. 디지털 카메라만 간신히 나왔을 네, 때고 네, 맞아요. 핸드폰 카메라 있으면 저 이거보다 사진 한 몇백 장은 더 찍었을 거고 그렇죠. 공병대가 병원을 지어주면 네. 그 안에다가 다 시설 같은 거를 다 넣어주고 그러면 첫 번째 진료를 저희가 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 근육안이 20명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선발해서 같이 이제 가고 싶다는 사람들 뭐 강제로 왜냐하면 바깥은 좀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갔는데 대기 순번이 길어요. 너무 길어 끝까지 네, 있는데 사실 그 저기 해 떨어질 때까지 복귀는 해야 돼요. 꽤 멀거든요. 한 네. 3시간. 네. 그래가지고 저기 뒷문으로 다 보고 뒷문으로 그냥 다 나가신 보지는 다 못하고 보지 못. 아, 그냥 도망가신 거. 아니, 그렇죠. 도망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퇴근. 최대한 많이 보고 어쨌든 간에 부대로 그 아, 복귀는 하셔야 되니까. 복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아. 그때 거기 이제 현지인들도 네. 있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해서 그거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았겠어요. 그 전까지. 맞습니다. 거기가 그 의료가 조금 어려워요. 현지인들한테 네.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술을 못하면 환자가 이란으로 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여기 사진 하나 나온 거 혹시 아까 네. 하나 어떤 볼 수 거요?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그 이머전시 예. 워서저리라고 그 제가 책이군요. 2004년도 버전을 그 당시에 받아서 아. 너무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저의 계기가 된 건데 네. 그 뒤로 미군하고 제가 계속 교류를 했어요. 와서도 네. 왜냐하면 외상이라는 건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군.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제가 있는 의정부 지역은 경기 북부를 담당하는데 거기는 제일 많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군. 그래서 미군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고 그때 몇 년도 20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기 캠프 험프리스라고 평택에 있는 데고요. 네네. 그때 제가 옛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새로운 버전의 책이 나왔다. 아. 그래서 제일 업데이트된 그 네. 이머전시 워서저리 최근 버전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네. 네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거 이렇게 받았던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병원장님께서 서전이라는 게 이제 외과 의사거든요. 네네. 서전 컨퍼런스를 다녀와라고 어디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바그다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던 데는 아르빌이라고 굉장히 북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헬기를 타고 헬기 수배해줄게. 네. 다녀와라. 와. 그래서 셋이서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셋이서 네. 다녀왔고요. 방탄조끼를 지금 입고 있는 거고요. 예. 권총 차고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총까지. 아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 맞을 수 있으니까 헬기가 굉장히 아이고. 이렇게 낮게 날아가는데 사막을 한 10m 안짝 같은데요. 와. 왜냐하면 높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낮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한 2번 갈아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그다드로 딱 올라갈 때 이렇게 쫙 높이 뜨면서 방탄복 벗어서 밑에다가 깔라고. 와, 진짜. 혹시 이제 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총알. 다행히도 죽을 뻔하지는 않았고 그때 이제 그 바그다드에 이제 아까 다녀왔었는데 바그다드에 오는 길에 원래 헬기를 다시 타고 와야 되는데 헬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전날에 헬기가 반군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 중단됐다고. 그래가지고 3일을 기다려도 돌아와야 되는데 바그다드에서 저희가 있던 아르빌로. 그래서 미군에서 그러면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로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편을 알아봐줘가지고 그걸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수송기를 타고 쿠웨이트로 간 다음에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 수송기로 다시 왔었어요. 그때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뭐 무섭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네. 저 친구는 이비인후과 근육안이었는데 아, 네. 지금도 만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교류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저번에는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지금 굉장히 뜨는 배우 손석구라고 네네네. 떴죠. 이미 떴던 네. 배우. 네, 손석구 그때 통역병이었거든요. 저희. 네. 손석구 씨가요? 네. 오, 통역병이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때 생각나냐고 저한테. 그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 너무 이제 유명해지신 그 네. 배우분이랑 저희들 같이 찍은 사진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농구도 같이 했었는데 뭐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경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바그다드에서도 헬기를 타셨지만 네. 이제 한국에서도 일하시면 소방 헬기 많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헬기 안 무서우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이게 이제 창문 딱 열면은 소리가 네. 굉장히 커요. 그쵸. 이게 그 프로펠러 엔진 소리 소리가, 때문에. 네, 엔진 소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줄이 잘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조금 무섭기는 하죠. 사람이니까. 네. 저 번지 점프 같은 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네네. 아, 참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2012년도에 경기 북부 외상 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경기도랑 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헬기에 대해서 그 MOU를 맺어서 타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못 믿겠지만은 지금도 헬기가 이렇게 네.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옆에 앞에 약국의 그 문에 힌지가 헐렁해졌다. 그러니까요. 그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그러니까요. 이거 간판이 네. 휘었다. 맞아요. 헬기장 폐쇄를 요구를 했어요. 하긴 네, 폐쇄하기는 근데 폐쇄할 수는 좀 없죠. 그렇죠. 이거는 네. 사실 제가 아니면은 폐쇄가 안 된다면은 횟수를 최대한 줄여달라. 근데 그것도 뭐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사고가 나고 필요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참 그게 또 그렇네요. 또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 또 한 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또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나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감기가 네. 감기를 계속 달고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가 조금 이렇게 목감기라든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런 말하면 안 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밤에 네. 이게 밤에 잠을 항상 못 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네. 네, 이제 안 할지 모르니까 잠을 안 자고 또 낮에도 또 일이 연속될 수가 있거든요. 밤에 안 자고 낮에 그쵸. 못 하고 연속되고 나면 조금 체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당직도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아마 당직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는 일월목 3일 당직. 일주일에 3번이요? 네, 일주일에 3번 당직을 갖다 계속 쓰다가 지금도 월에 한 8번씩은 계속 쓰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태어날 때 그때 못 가봤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갈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이 병원의 그 외상이라는 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어요.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든 간에 안정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아기 낳는데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너무 후회되고 제 와이프한테도 좀 너무 미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딸한테인데 딸이 커가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러면은 그거에 자꾸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딸하고 좀 시간을 조금 보내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다가 조금 이제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야지 또 이 분야도 더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럼 그렇게 일하시면서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을 할 때 가장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만약에 혈액이 빨리 안 온다. 아. 그러면은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에서는 막 갑자기 수혈을 하더라고요. 그죠, 수혈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지키는 사람을 딴 데 이렇게 한눈 팔게 하고 피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되죠. 안 되죠. 실제로 근데 큰일 이제 나죠. 예.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절차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앞에서 환자가 이거 사망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피가 1분 나는 피가 왜 안 오지? 안 오지? 그러면은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야, 저 피 그냥 갖고 와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당장 이게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아니면 왜냐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환자가 그죠. 내 앞에서는 죽는 게 보이니까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이 피만 있으면 살릴 것 같은데. 네. 근데 병원에서 절차라는 게 분명히 그쵸. 있죠.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와 부딪힐 때 그렇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말 본인의 건강보다 건강을 챙기기보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상을과 이래서 좋다. 이것도 한마디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위암만 하게 되면은 딴 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다 할 수 있고요. 올 라운드 플레이어. 그 다음에 예. 그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세분화돼 있거든요. 모든 분야가 네네. 너무너무 세분화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정형외과만 하더라도 팔, 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다 근데 따로 돼 있죠. 밤에 뭐 한 분야가 안 되지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런 평소에 마스터를 하고 하면서 그 안 될 때 내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느낀 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하고 그걸 또 후배를 또 계속 양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후배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보람 있고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되게 너무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이 분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이런 분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피할 수도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외상학회 조항주 이사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